내 덱에 안 넣냐. 나는 넣거든. 그러니까 어 먼저 덱을 만든 사람들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카피 덱을 쓰는 사람이 나쁘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랭크 게임에서 사용하는 덱을 만들 때에 있어서 덱을 내가 만든다는 거는 카피 덱을 쓰는 건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실 한두 장 바꾸는 것도 나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그거는 좀 기준이 애매하긴 해. 그거는 이제 너무 이제 기준이 달라지기는 해요. 그러니까 어 가령 두 장 바꾸는 건 카피덱이냐 아니냐, 네 장 바꾸는 건 카피덱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 혹은 덱은 다 똑같은데 덱은 진짜 29장이나 30장이 똑같아. 근데 저 사람이 그 덱을 쓰기 전에 내가 먼저 쓰고 있었다면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사실 자기가 스스로 정의하는 거고, 나도 그러니까 카피덱의 기준을 정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카피덱인가, 그거는 항상 문제야. 근데 아무튼 간에 나는 내가 정의하는 기준에서 카피덱은 내가 안 한다 이거지. 그렇게 된 거죠. 결국에 그거는 정의를, 객관적인 정의 기준이 너무 없다 보니까 주관적인 정의 기준을 자기가 정하고 어디까지가 카피덱인가. 그러니까 덱을 카피를 하던 만드는 건 그거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가능하면 이제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하스스톤이라는 게임에 딱 접속해서 뭐 카피 덱을 하느니 뭐 돌냥을 하느니, 그거는 사실 사람의 인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나는 카피 덱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야. 카피 덱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고 내가 안 하는 사람이란 거지. 가령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음주를 잘 안 하는데, 그게 내가 음주를, 어떤 음주 문명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아예 시위를 하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음주를 안 하는 거거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카피덱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지금 오늘 과제는 덱을 만든다는 거니까, 랭크 게임에서 사용하는 덱을, 랭크 게임에서 승률 잘 나오는 방법, 승률 잘 나오는 방법, 전설 찍는 방법, 뭐 전설 1위에 최대한 가까운 순위를 올리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한 강의라면은 그 카피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건 사실 내가 잘 몰라. 그러니까 순위 올리는 방법은 조금 압니다. 근데 그 나는 조금 대체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랑은 조금 다르게 올려. 그러니까 요즘 전 그러니까 순위 많이 올리려면 어떤 덱이 좋아요 하면은, 다른 분들은 뭐 손놈 하세요, 뭐 돌냥 하세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 그것을 뭐 써본 적이 있어야지 랭크에서. 내가 써본 적이 없는 걸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드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답변을 못 드리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카피덱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카피덱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게 아니다. 아예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몰라요. 지금 손놈을 더 돌리면은 뭐 승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몰라. 내가 그냥 그걸 상대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제가 답변을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덱을 만드는 이제 실제 과정에 있어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자, 사이트에 올리신 아이디 언급 드려야 되나? 채먹구잠님, 채먹구잠, 채먹구잠이 무슨 뜻일까? 채먹구잠님이 이제 해적을 넣고 싶어서, 해적을 넣고 싶었으면은 요 0번 또는 3번에 해당되는 거죠. 어떤 유형의 덱을 할지 생각하는데 해적을 넣고 싶다. 그러면 이제 4번으로 또 사실 넘어가야 돼요. 내가 그냥 순전히 해적을 쓰고 이제 컨스에서 승률이 나오는 덱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도적이 아닐 수도 있어. 마법사로 그렇게 한다 하면 조금 그건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무기 없는 직업들은. 그러니까 꼭 도적이 아니라 그 카드가 어떤 직업에 어울릴지도 생각해라. 뭐 가령 이제 해적 기사라든지 해적 양꾼이라든지 그게 더 좋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해도 되고, 단 요 3번이나 0번에 있어서 도적으로 해적덱을 하고 싶다. 도적 해적덱. 해적 도적덱? 그치, 해적 양꾼이니까 해적 도적이지. 도적 해적이 아니라. 해적 도적 덱을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이라면은 4번의 요 직업론에는 해당이 안 된 거죠. 내가 애초에 도적으로 해적을 하려고 했다 했으면은, 그러면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해적을 넣고 덱을 짜봤는데 뭔가 K각이 잘 안 나오고 패가 말리네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해서 이제 제가 해결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면은 이런 유형 덱을 어떻게 만들 것이다. 일단 이게 채먹구잡님께서 올리신 덱 유형인데 일단 여기서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패가 말리고 왜 킬각이 잘 안 나오는가. 일단 지금 유형 덱이면은 패가 말리는 거는 당연하죠. 일단 드로우 카드가 없는데 제가 일단 투기장에서 드로우론에 대해서 워낙 다른 이제 견해를 말씀드리듯이 컨스에 있어서도 일단 드로우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드로우라는 거는 결국 자신의 덱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거지 어떤 덱에 드로우가 몇 장이 필요한가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초보분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어떤 직업에 드로우 카드가 몇 장이 필요하냐, 도적을 쓸 때 전력 질주를 한 장을 써야 되냐, 두 장을 써야 되냐, 영정을 써야 되냐, 그게 다 그 어울리는 덱들에 따라서 다른 거지 그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어 기계법사가 이제 초창기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초보분들은 일단 랭크에서 잘 못 이기고 그러다가 기계법사가 그렇게 좋더라. 그 다음에 또 땡겼던 게 기계법사가 가격이 저렴하더라. 그냥 뭐 일반 카드들 많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딱히 뭐 운영이라든지 그런 거 고려할 필요 없이 좋더라. 그래서 얘기를 듣고 이제 기계법사 해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만족을 했어. 그때 당시 워낙 셌으니까. 뭐 지금도 세죠. 그럼 뭐 기계 소환 로봇 막 잘 풀리고 하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야. 거기에는 솔직히 실력의 요소라는 게 거의 없어. 기계 소환 로봇 후턴이 막 내고 막 하수 연달아내니까 급판에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초보분들한테 유혹이 되게 심해요. 그러니까 실력 요소라든지 기계법사 덱이 뽀록덱이라고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이런 몇몇 그 이유가 있는 건 사실이죠. 뭐 차원문을 쓰는 경우에는 또 쉽게 승을 따내는 경우도 있죠. 그 그런 부분이라든지 덱의 값이 싸다 해서 기계법사를 막 만들었는데 문제는 게임을 딱 하다 보니까 핸드가 너무 빨리 마르더라. 그렇다고 기계법사에 당시 지부스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지금도 거의 없죠. 이 카드는 너무 이제 그 기계법사 같은 거는 보통 이제 빠르게 페이드를 잡고 상대를 압박해야 되는데 그리고 요거를 또 내느니 차라리 그냥 벌목기를 내는 게 낫거든. 있지? 차라리 이런 거 내서 이제 상대 킬각 노리는 게 낫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지부스도 역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밑장 빼기 딱 내가 핸드 다 털고 이거 딱 들어 하면은 그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좋아. 근데 이 카드를 드로우 하는 것 자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계법사에 잘 안 쓴 거죠. 근데 아무튼 간에 드로우가 너무 없더라. 핸드가 너무 빠르게 마르는데 해서 초보분들이 커뮤니티에 기계법사 드로우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이 카드를 두 장을 넣습니다. 실제로 이 카드를 두 장을 넣는 경우가 지금도 충분히 있어. 기계법사가 막 지룡 내고 막 기계소환 로봇 내고 거미전차 내고 그러다가 낼 거 없어서 신비한 지능 쓰는 경우. 그러니까 기계법사라고 해서 신비한 지능을 사실 쓰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어 일단 덱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런 이유를 잘 모르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해보지 않고 메타를 파악하거나 실전에서 내가 돌려서 어떤 신비한 지능이 필요하겠구나 해서 했다기보다는 일단 남이 만들어 놓은 기계법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카피덱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카피덱의 문제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남이 만들어 놓은 데는 사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 그 사람이 프로든 아니든 아무튼 뭐 전설 이번에 찍은 기계법사예요. 아니면은 뭐 컨셉에서 승률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올딩 기계법사를 갖다가 근데 남들이 만든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30장이 그 사람이 그 30장 130장을 완벽하게 만든 거는 아닐 수 있지만은 그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엄청 많이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신비한 지능이 드로우 카드가 한 장도 없어야 되는 이유. 뭐 하늘빛 비룡은 당시 좀 썼었지.
비룡 2장의 신비한지능 0장인 경우가 있고, 심지어 비룡을 아예 안 쓰는 기계법사도 있는데, 그 만든 사람들의 나름의 그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안녕하세요, 이거를 경험했을 겁니다.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가 만드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거를 나는 경험을 했을 거라고 봐. 근데 이제 그거를 그대로 카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와, 이거 핸드가 너무 빠르게 말더라. 그 인펜 가보셔도 덱 게시판 보면은 그래서 이 덱은 드로우를 뭐로 하나요? 드로우가 부족하네요. 혹은 이제 댓글에서 아예 대놓고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 저기서 저거랑 저거 빼고 신비한 지능 2장 넣고 돌리고 있는데 그게 더 좋더라. 내 생각엔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도 아니고 그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 혹은 이제 외국의 뭐 코렌토라든지 외국 네임드가 만든 덱을 아예 애초에 올리시는 분이 지금 제가 아시아에서 돌려보니까 아시아에서는 여기 있는 카드 요거랑 요거를 바꾸고 요거랑 요거를 넣을 경우에 승률이 더 잘 나옵니다. 라고 아예 그냥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댓글로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또 카피를 하는데 글쎄 나는 거기서는 조금 많이 의아해요. 내가 이제 인펜 같은 데다 내 덱을 안 올리는 이유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항상 무조건 정확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요것들을 고려하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보다 덱을 만드는 과정에서 훨씬 많은 수고와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덱을 종종 이제 변형, 그리고 이제 또 카피 아니고 변형이라고 하지. 변형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거는 저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덱 저작권적인 문제에서, 덱 저작권 없잖아. 거기서 나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그거를 이제, 불편해 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그냥 개인의 견해고, 단지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변형덱이 항상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변형을 했다가 정말로 더 승률이 잘 나올 수도 있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부정적인 경우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더라. 가령 드로우가 무작정 딱 덱 봤는데 없다고 해서 신비한 지능으로 드로우를 커버하겠다. 라는 생각은 너무 1차원적인 생각이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드로우가 부족하다면은 그 덱에 그거 애초에 만든 사람은 16등급에서 2승한 덱입니다가 아니라 막 전설 등급 이걸로 달았습니다 하고 올렸는데 그 사람은 과연 그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그 사람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 무조건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 이건 드로우 없으니까 2장 넣어야 된다. 일단 만든 사람 입장으로 넘어가자고. 그 사람은 덱을 그 만들고 계속 수정하고 랭크에서 돌리는 과정에 있어서 드로우의 부족함이라든지 신비한 지능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각 고려를 해본 적이 한 번쯤은 없을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덱을 카피하고 뭐 변형하고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덱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어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법칙?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드로우가 덱에 몇 장에 있어야 되냐 그런 문제도 그러니까 마법사 덱을 만드는데 기계법사 덱을 만드는데 드로우는 몇 장이 적당할까요? 이런 거는 애초에 이제 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식이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된 질문이야 그거는. 기계법사를 하는데 덱에 드로우는 몇 장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제가 투기장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드로우라는 거에 기준은 없습니다. 이 게임은 드로우라는 카드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계법사에 드로우가 몇 장 정도 필요할까요? 해서 어떤 분이 2장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그 2장이라는 게 기계법사에 요거 2장을 넣어도 된다는 것인가? 그쵸? 그러니까 하늘빛 비룡 2장이면 적당합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차라리 마련되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투기장이랑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일단 덱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유형의 덱에 어떤 카드는 몇 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절대값을 창조하지 마세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덱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고 그런 절대값을 창조해버리면은 자기한테 그러니까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요. 그 다음에 덱을 카피하거나 변형하는 입장에서도 절대값을 만드시면 안 돼.
그러니까 변형을 하는 입장에서 결국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거거든. 이 덱을 조금 더 내 입맛에 맞게, 손맛에 맞게 쓴다는 그런 표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입맛에 맞게 바꾼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다 좋아, 그래. 덱 저작권 같은 거 어차피 없으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게 싫은 사람은 안 올렸겠지? 커뮤니티에 올렸다는 건 아무튼 자기 책임도 있어요. 그 남이 바꿔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기의 어떤 선입견으로 바꾸시지 말라는 거야.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거, 1번과 2번. 요거를 실질적으로 내가 해보는데, 와, 이 덱이, 이 점은 되게 좋은데, 지금 이 덱에서 차라리 이 카드랑 이 카드를 빼보면 어떨까? 그리고 요거랑 요거를 넣어보자. 그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덱 승률이 더 잘 나왔다. 그러면 된 거야. 그건 뭐, 원래만, 원작자의 의도를 뭐, 벗어났다고 해서. 자기가 아무튼 그거 쓰면은 그건 상관없는 거야. 그러니까 카피 덱 쓰는 입장에서. 근데 문제는 그 신비한 지능 같은 예시를 제가 드린 거. 뭐 기계법사가 심지어 신비한 지능을 쓰면 안 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덱이 더 약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덱이 왜 약해지는가? 그러니까 어떤 덱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철칙 같은 것들이 법칙 같은 게 존재하는 거죠. 정석 같은 게. 그런 거에서 조금 어긋났을 경우, 어, 그 변형을 했을 경우에 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점을 강조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적 덱을 그러면 제가 이제 기존 덱을 보고 이제 덱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덱을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 도적 덱에 있어서 그러니까 문제점들을 저는 제시를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30장으로 바꿔라라고 제시는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안 그럽니다. 왜냐면은 내가 이 도적 덱을 바꿔서 그거를 내 메인 덱으로 쓸 거야. 그리고 실제로 컨스에서 그게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아, 랭크에서. 그러면은 그렇게 바꿔보고 막상 이제 막 승률 잘 나오는지도 다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원작자? 원작자한테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거 넣고 이거 넣고 이거 넣으세요 라고 하는 건데 나는 그런 문화 자체를 그러니까 별로 안 좋아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덱의 문제점을 어떤 식으로 커버할 수 있는가 그걸 나는 제시만 드리는 거고 덱은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시는 게 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덱을 만드는 게 무조건 짱짱이다가 아니라 하스스톤에서 카피덱 문화를 다 박멸해야 돼. 그게 아니라 일단 덱을 만들 거니까 지금 이분도 덱을 자기가 이제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해서 한 거잖아. 그러니까 덱을 만든다는 기준이면은 카피덱이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자기가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그 방법을 나는 제시를 해주기 위해서 어 여기서 어떤 거니까 정석을 주장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석이 아니라 정답을 딱 어떻게 30장 딱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거는 그냥 카피를 하세요라고 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럼 이제 이걸 바꿀 건데요. 그 덱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법칙 같은 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투기장 덱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투기장 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제가 그동안 열심히 설명을 드렸죠. 그 랭크 게임에 쓰이는 덱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 일단 좀 전에 절대값 창조하면 안 된다고는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뭐 주문 도적은 무조건 전력 질주를 두 장은 써야 된다. 그런 거 자체가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 도적은 전력 질주 한 장을 써도 되고 두 장을 써도 되는 거고, 그 주문 도적이라는 거에 정의도 사실 없잖아. 일단 그 용어적인 부분에서 제가 정리해 드리자면은 사실 나는 방밀전사라는 단어를 좀 싫어한다고 가끔 방송에서 말했었고, 그러니까 방밀전사하는 게 방패막기랑 방패 밀쳐내기 혹은 이제 방패 여전사가 생겨서 방패 막기를 안 쓰고도 방밀이 될 수가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네. 그것도 정의하는 사람 기준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방밀이 들어가는 전사는 방밀 전사가 되는데
사실 30장에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박밀은 두 장이잖아, 많이 넣어봤자. 심지어 박밀 전서에 한 장 넣는, 박밀 한 장 넣는 경우도 있어. 내가 저번 인펜 예선 뚫을 때 용 전사를 썼었는데, 그때 내 덱에 박밀이 한 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박밀을 넣는다고 해서 박밀 전사로 정의해버리는 건 나는 사실 상당히 불편하고, 특히 초보들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 유형이라고, 그 분류법이라고 봐요. 분류법. 가령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두 장 쓰는 전사는 이글거리는 전쟁 도끼 뭐야 이거 이글 전사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렇게 잘 안 쓰는 카드 아케나이트 도끼를 쓰는 전사를 아케나이트 전사라고 부르는 건 그래 그거는 이해가 돼. 근데 박밀 전사를 박밀이라고 해버리면은 너무 그러니까 되게 그 개성을 제한시킨다고 해야 되나? 되게 특성을. 그러니까 심지어 용전사는 용박밀이나 용전사라고 부르는데 용전사도 보통 박밀이 한 장 이상 들어가거든요. 방태전사는 또 뭐야? 방태전사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뭐 용어를 지금 확실히 구분 짓겠다. 국어 지금 정리 시간은 아니고. 아, 방어태세? 하스 초기. 방어, 방어태세는 근데 2, 3 도발이잖아. 방어태세 완료. 그게 아니야? 방어구제 확장은 방태는 아니잖아. 아무튼, 이 얘기가 왜 나왔지? 그러니까, 어, 절대값 창조 X. 아, 와우에서. 그러니까, 예. 덱을 만드는 데 있어서, 박밀전사는 뭐를 몇 장까지 써야지 박밀이다. 그런 거에 대해서 정의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알기론 전 세계에 없어.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박밀전사고 어디까지가 용전사인지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것도 애매한 거고. 요것도 다 절대값 창조에 들어가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문 도적이 전력 질주를 대개 한 장에 넣어야 되는가 두 장에 넣어야 되는가. 요즘 보통 주문 전사는 전력 질주 아니 주문 도적은 전력 질주를 두 장 씁니다. 근데 그게 절대값이 될 수는 없다는 거야. 만약에 그게 절대값이 된다면 그건 주문 도적이 아니라 전력 질주 두 장 쓰는 도적.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덱에 대해서 좀 오픈 마인드가 많으셔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덱을 만들 수가 있지. 초보분들이 가령 카피덱 재미없는 것 같아. 내가 덱 만들어야지 해도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제일 큰 게 사실 절대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에서 한번 유를 만들어 보자. 자기가 큰맘 먹고 이제 막 자기 가루를 털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카드들을 만들고 막 덱을 개성 있게 만들어 보자. 쓰고 싶은 카드 다 써보자 하는데 막상 랭크에서 돌리면은 예능 덱이다 망덱이다 그런 느낌이 나. 그러니까 승률이 잘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검증된 덱들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해서 단념하고 그 이제는 자기가 덱을 안 만들게 되는. 그래 내 주위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있었어. 뭐 나랑 아주 친한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 이유가 어떤 절대값을 창조하는 영향이 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 조금 더 이제 절대값을 없애버리잖아? 그럼 진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남들이 막 자군 야포 다 두 장 쓸 때도 자군 한 장, 야포 두 장이 내가 봤을 땐 더 좋아. 그래서 자군 한 장, 야포 두 장 쓰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랭크에서. 지금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드 램프 드루 이런 애들이 자군 야포를 막 두 장씩 낸다고 해도 요즘은 한 장 한 장 비율은 거의 없어요. 자군 1, 야포 1을 쓰려면은 그 드로우 비중이 좀 더 높아야 된다고 봐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가령 뭐 햄파드루 식으로 하면은 시린빛이 막 들어가면서 드루가 천벌이라든지 계속 카드를 뽑으면은 그럼 결국에는 그냥 다 뽑으면은 자군 야포가 한 장씩은 내 핸드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는 가능한데 보편적인 정석들을 해서 자군 야포 1은 요즘에는 되게 없는 것 같은데 지금도 자군 1 야포 2가 어울리는 덱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똑같은 덱인데 나는 거기서 자군 하나 빼고 뭐 하수 하나 더 넣겠다. 그게 승률이 더 잘 나온다.
좋더라 라고 본인이 생각한다든지, 뭐 대회를 들고 갈 때도 나는 여기서 남이랑 다 똑같은데 자구는 하나만 쓰겠다,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절제값을 깨버리는 거죠. 왜 자군이 꼭 둘이야 되는가? 심지어 지고정도 둘을 안 써도 돼. 대부분의 덱은 지고정 둘을 쓰는데 숲수는 아직까지 절대값이 있는 것 같아. 숲수를 한 장만 쓰겠다는 덱은 조금 이제 이유가 좀 애매한데, 가령 코렌토 막 그 탈진두루 이런 거 보면 지고정 한 장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내 덱에 필요한 것, 이거 투기장이랑 똑같아요. 투기장이랑 똑같아. 투기장에서 광역이 몇 장까지 이 덱에 필요한가, 드로우가 몇 장까지 필요한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투기장은 모든 카드 중에서 자기가 넣는 게 아니라 세 장 중에서 넣는 거야. 그래서 투기장은 더 절대값이 없는 거고, 랭크의 기준에서도 절대값을 창조할 수 없는 게, 자기가 결국 원하는 카드를 이건 오히려 다 넣을 수가 있네.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절대값을 창조해? 그 절대값을 만들어버리면 지금의 카드 더 이상 확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완벽한 덱을 만든다는 건데, 그쵸? 절대값을 덱에 있어서 만들어버리는 거는 내가 지금 만든 혹은 카피한 덱이 어 완벽, 그야말로 100%이 신이 만들어도 똑같이 이 덱을 쓸 것이다 라는 그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덱을 만드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절대값 창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if 부정사, 이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합니다. 그럼 요거랑 뭐가 다르냐? if 부정사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그러니까 투기장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이제 상대가 정배기술자가 있으면 어떠나, 만약에 불기둥이 있으면 어쩌냐, 그런 것들을 고려는 해야 되지만은 if 부정사를 절대값으로 창조해버리면 내가 이길 게임도 놓친다라는 그 내용의 강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상대가 불기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 내면은 불기둥 맞고 질 수도 있으니까 유저의 과실이 되는 거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결국 불기둥이랑 계속 섀도우 복싱 하다가 지금쯤은 불기둥 쓸만한데도 상대가 안 썼어. 그러면은 와, 저게 상대가 계속 아끼네 하고 계속 나도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러다가 결국 상대는 그 없었던 불기둥을 또 이제 새로 오른쪽에서 찾습니다. 그렇게 시간 주다 보면은. 그러니까 투기장에 있어서 확신이 제일 위험하다더라. 사실 제가 투기장에서 확신이 위험하다고 강조드린 거는, 컨스에서는 확신이 조금 더 가능해요. 그 상대 덱을 어느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투기장은 모든 사람이 카피 덱을 안 씁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만의 덱을 써야 되고, 그 룰이 그런 거고, 랭크 게임의 경우에는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좀 더 많다면은 카피 문화가 더 적을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랭크는 어느 정도 이제 덱들이 평준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지금 드루이드가 막 10턴 이후에 서로 K각 잡고 있는데 핸드에 3장 있고 미안하구냐고 친다. 그러면은 저게 작은 야포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건 있는 거야. 왜냐면 핸드에 3장이나 있으면은 그게, 그래 정신작은 한두 장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뭐 발드로 같은 거는 낼 것이고 그걸 아낄 이유가 없거든. 그러니까 랭크 게임 중에서는 사실 확신에 대해서는 투기장보다 훨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투기장 카피덱이 불가능하고 랭크는 카피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if 부정사라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랭크 게임에 있어서 if 부정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실전보다는, 그러니까 그거지. if 부정사라는 제가 단어를 사용하고 나서 이 단어가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가 있거든. 실전 중에 if 부정사가 있고 실전 전에 if 부정사가 있어요. 실전 중에 if 부정사는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불기둥 같은 거. 실전 중에 불기둥이 있을 수도 있다가 if 부정사인데, 그것까지는 if 부정사 아니죠. 그거는 얼마나 이제 그냥 생각의 요소인데, 어
그거를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 계속 불기둥이 있을 수도 있어. 7턴, 8턴, 9턴, 10턴 계속 그렇게 의식하는 거. 그런 게 if 부정사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경우만 항상 생각하는 거. 지금 상대가 주술사로 내 피 10 남겨놓고 그 핸드 두 장 있는데 그게 다 용암 폭발일 것이다. 그거 다 희귀 등급인데.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if 부정사라는 거죠. 만약에 부정적인 일이 일어난다. 근데 실전 전, 이 실전 전 if 부정사가 사실 투기장에 있어서도 더 중요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드렸던 강의에서도 실전 전 if 부정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대 사제가 델렌을 막 북녘이라든지 막 그 누구한테 막 걸어서 죽음의 군주한테 막 걸고 델렌 선택을 걸고 그거 막 또 걸고 막 그 애가 내면의 열정을 쓴다든지 했을 때 내가 막을 게 내 덱에 없네. 그래서 올빼미를 한 장 픽해야지. 이게 실전 전 if 부정사예요. 그런 거는 일단 일어나지도 않았고 실전에서 그렇게 일어난다고 해도 올빼미가 내 핸드에 들어와야 되고 또 사제 한정이야 그거는. 조금 더 많이 되는 뭐 가령 뭐 상대가 만약에 3턴에 허수아비 골렘 내면 내 덱이 너무 허수아비 골렘 카운터 치기가 힘들다. 그게 조금 더 그게 훨씬 말이 되지. 그거는 말이 되죠. 지금 내 덱은 상대 허수아비 골렘을 카운터 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거는 이제 내 덱의 참고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뭐 상포화수를 짓거나 그러겠죠. 그 벨렌 같은 경우에는 if 부정사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실전을 아직 하기도 전에 생긴 if 부정사. 그 이제 또 단적으로 광역이 한 장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에 막상 실전에서 상대가 필드 막 3, 4개 앞서고 막 5개 앞서고 그럴 때 광역으로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나는 결국 이 덱으로는 실전에서 하수 3, 4개 상대가 깔게 놔뒀다가 내가 그냥 지는구나. 이 덱은 망덱이네. 이 덱 힘들겠다. 그게 또 실전 전 if 부정사인데 역시 똑같아요. 아니 실전에서 그렇게 상대가 필드 밀렸으면 광역이 있어도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 불기둥이 7코스 때 40점 주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하수한테 그 중매를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헤드 광역은 2점이거든요. 신성화는 상대가 채 3만 맞춰도 악어만 4개 깔아도 신성화로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은 코볼트 신성화로 맞겠다. 그럼 코볼트 또 핸드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다 if 부정사고 실전 전 if 부정사고 애초에 그렇게 기왕의 미래를 생각할 거면 덱을 구성하면서 긍정적인 면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거지. 그게 자기한테 좋다 그런 것보다도 그게 더 실용적이에요. if 긍정사를 활용하는 게 더 실용적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서리바람 서린을 집으면은 내가 여기서 용사에 지는 검을 한 장 더 충원하면은 4턴에 지는 검을 내가 들을 확률이 더 높고 그러면 상대 것도 2개를 웬만해서 끊는데 그러면은 상대가 개체수 막 4, 5개씩 안 늘어나겠구나. 그게 if 긍정사지. 그러니까 if 긍정사가 차라리 그 투기장에 있어서 좋은 자세지. if 부정사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거는 독이라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겁쟁이가 된다라고 그 롬멜이 그랬다고도 그랬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겁쟁이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만 더 내가 우려먹는다면 드로우까지는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투기장에 있어서 지금 내 핸드 마르면 노답이다라고 생각하고 핸드가 마르는 상황 자체가 if 부정사죠. 그 핸드 말라 있을 때 상대 핸드도 말랐을 수도 있는 건데 내 핸드만 맨날 더 빨리 마를 것 같으니까 드로우 찾겠다. 그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if 부정사인데 이제 다시 랭크 게임으로 돌아가서 절대값 창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자군을 2장 쓰냐, 1장 쓰냐,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if 부정사를, 랭크는 약간 달라. 실전 중 if 부정사는 의외로 도움이 된다? 또 내가 한때 투기장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실제 대회에 내가 나가가지고, 대회 예선이었는데, 어, 그때 당시 투기장을 너무 많이 했어. 그러니까 대회 예선을 할 거면은 랭크를 좀 했어야 되는데 투기장만 하다가 방송만 하다가 대회에 딱 나왔어. 작년 이제 12월에 방송을 또 그때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은데. 작년 12월쯤인가? 12월이었는데 12월 말에 그 HCC 마지막 시즌 3이었나? 그때 예선에서 우리 팀이 탈락을 하고 그때 당시 내가 팀이 있었죠.
그때 내가 경기 중에서 했던 실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투기장에 좀 영향으로 인한